반갑습니다. 송지효준입니다. 하다하다가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재판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 날이 올지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헌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일주일을 넘어가지고 2주 가까이나 선고 날짜를 지금 미룬 상태이죠. 사실상 다음 주에 선고할 걸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다음 주에 선고하게 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고 날짜랑 거의 뭐 엇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냐 이런 지금 얘기가 많은 상태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에 대한 이제 2심 재판 결과도 26일 날 나오다 보니까 그거 결과가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냐 뭐 많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헌재가 지금까지 비판을 받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 편향적인 모습을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이가 지금까지 제일 이제 그 관심을 쏟고 있는 게 뭡니까? 선거법 위반 2심 재판 결과죠. 이 2심 재판 결과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헌재 지금 기관이 이재명과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갖다가 하필이면 이런 타이밍에 올렸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시기가 너무 묘하고 참 진짜 여러 가지로 헌재가 진짜 가지가지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 도대체 보고서 내용인 것인지, 그리고 이 내용이 이재명이랑 어떻게 또 유사한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일단 봐야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요게 이제 그 늦춰진 게 이재명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워딩도 세지고 있죠. 하다하다가는 이제 그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몸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또 그 직전에는 자기가 뭐 어마어마한 신변의 위협을 당하고 있고 뭐 테러의 위협에 뭐 노출돼 있다라고 막 별의별 그냥 뭐 생쇼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아마 모르셨을 것 같은데 이재명이가 신변 위협에 대한 그 염려 때문에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었대요. 아무도 몰라죠. 아니면 TV만 틀면 맨날 헛소리하고 있고 TV만 틀면 맨날 이제 뭐 뻘짓거리하고 앉아 있는데 언제부터 외부 활동을 자제했습니까? 제발 좀 자제했으면 좋겠는데. 뭐 지난번에 뭐 자제를 해 오다가 18일부터 다시 재개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완전 그냥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언제 도대체 중단했으며 언제 도대체 재개를 했다라는 것인지 그냥 지 혼자 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전현이 나와가지고 무차별 테러 위협에 직면해 있는 이재명 대표가 어제부터 경찰의 근접 경호가 개시됐다라고 하면서 무슨 뭐 방탄조끼를 지금 입고 다닙니다. 이재명이가. 미친놈 아닙니까 진짜로. 아니 무슨 놈의 뭐 러시아제 뭐 권총을 가지고 암살하겠다는 얘기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뭐 누구한테 온 문자인지도 모르겠고, 아니 애당초 그리고 이 문자 메시지가 국회의원들 그리고 또 지도부한테 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그 암살자는 뭐 하는 사람이길래 국회의원들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으며 그리고 지도부의 핸드폰 번호까지 다 그걸 꿰차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거 자작극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뭔 놈의 암살자가 핸드폰 번호를 갖다 다 확보하고 있겠냐고요. 개딸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거의 제가 봤을 땐 99% 이상인 것 같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무슨 뭐 무차별 테러 위협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면서 방탄조끼를 입고 생쇼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뭔가 지금 탄핵 선고도 기각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개딸들의 불안감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으로 이거 나가리가 또 될 수 있는 그런 불안감까지 있다 보니까 요거를 잠재우기 위해 가지고 다시 또 이재명의 희생자론을 세우는 것이죠. 근데 일반 국민들은 개딸이 아니죠. 이런 어떤 개수작에 놀아나겠습니까? 이재명 그거 보고 있으면은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건 이재명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국민들이 입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의 존재 자체가 테러인데 그 존재 자체가 테러니까 최상목한테도 무슨 뭐 몸 조심하라 뭐 이딴 소리 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런 진짜 흉기 그 자체, 테러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이가 하루빨리 정리가 되기 위해서라도 뭐 얘기하니까 막 목이 메네요 갑자기. 하루빨리 정리가 되기 위해서라도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 결과 빨리 나와야 되는데 2심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이재명이가 계속해가지고 주장해왔던 게 뭐였습니까?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그 죄 자체가 위헌인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정신병자 아닙니까 진짜. 아니 저는 어떻게 생각해야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100번 1000번 양보해가지고 자기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안 받았어. 아니 뭐 자기가 재판을 안 받고 있어. 그럼 뭐 선거법 위반에 대해 가지고 자기 신념에 따라 가지고 아니 이건 무슨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걸로 처벌하는 건 너무 과하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당사자 아닙니까 본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본인이 지금 1심에서 징역에 집행유예까지 나온 상태인데 이런 인간이 자기가 처벌을 받고 있는 죄가 위헌이라고 신청하는 이런 어떻게 이런 개수작을 부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이밍에
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를 지금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는 이 타이밍에 헌재 연구원에서 이재명과 사실상 똑같은 주장을 하는 논문을 갖다가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이재명과 비슷한 주장의 논문을 낸 게 적절하냐? 당연히 부적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는 만약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끝나고 난 뒤 이런 식의 그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이 지금 시기에 항소심 재판 결과를 일주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헌재가 이런 식의 논문을 발표한다? 이거는 국민들을 완전히 매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매긴다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내용을 좀 보니까 논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뭐 이런 게 지금 이제 논문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사실상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허위 사실 공표죄에 대해 가지고 딱 이렇게 논문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고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 판결 시 당선 무효가 초래되는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 얘기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사실상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주장하는 거를 똑같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나 이 지금 논문이 주목하고 있는 게 선거법 250조 1항 요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250조 1항이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 당선이 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 신분, 경력, 행위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요게 이제 선거법 250조 1항이거든요. 정확하게 사실상 딱 요것 때문에 이재명이 어떻게 된 겁니까? 1심에서 징역형 받고 2심 지금 재판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방송을 통해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 허위사실 유포했다라는 걸로. 요 내용을 갖다가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헌재의 지금 논문이 똑같이 이재명과 이 조항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재명이가 재청 신청을 갖다가 2번이나 했던 조항이 바로 딱 이 조항입니다. 250조 1항 요거예요.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 조항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있는 행위라는 표현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다. 발언의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해 허위 사실을 판단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헌재가 사실상 논문을 통해서 똑같이 이재명의 주장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헌재가 일단 이런 식의 논문을 냈다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보는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이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을 담아가지고 한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주장이 만약에 맞는 얘기면 모르겠는데 개떡 같은 소리를 갖다가 헌재가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고요. 애당초 이 조항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위헌에 대해 가지고 판단을 내려준 게 바로 누구였습니까? 그게 바로 헌재였습니다. 헌재 본인들 스스로가 이재명이가 이미 이 조항에 대해 가지고 여러 차례 이제 제청을 했었죠. 그거에 대해서 이거 문제 없다.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가지고 선거법 위반 이거는 문제가 없는 법안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던 게 헌재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논문을 통해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누구 얘기를 국민들이 믿어야 되는 겁니까? 헌재 본인들 스스로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해놓고 헌재 지금 논문을 보니까 그거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 이래버리게 된다면은 누구의 말을 도대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필이면은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를 일주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지금 논문을 낸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 헌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재명의 지금 이거 그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꼭두각시 노릇밖에 못하는 거 아니냐? 완전히 지금 이재명의 따까리 노릇밖에 못하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도 남는 것이죠. 사실상 헌재가 논문을 통해서 이재명의 무죄가 돼야 된다. 이재명이 죄를 받고 있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이쯤 됐으면 진짜 헌재라고 하는 기관은 왜 필요한 것인가?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가 질문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